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입을 덮고 살면서 허튼 짓 안 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가더라고요. 잔뇨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못 보는 것 같다고 불편해 있었지만 어쩔 때는 또 괜찮다며 넘어가길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옆구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길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혈뇨까지 보게 돼서 가볍게 넘어갈 증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혈뇨를 보는 순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신장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 40대 중반인 젊은 나이라 암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건강은 자신 있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남편의 암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기적인 건 남편의 암이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고 콩팥에서만 자라고 있어서 서둘러 이식을 받는다면 희망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공여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 중 남편에게 콩팥을 나눠줘야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이식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만 배우자인 저도 남편에게 이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왜 제 딸이 콩팥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이식자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사돈 집안 식구들 중 한 명이 이식을 해주면 되잖아요. 제 딸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주서방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제 딸이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사돈이 직접 해주면 되겠네요. 아유, 사돈.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로 잘못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존수로 따지면 모자지간은 1촌, 형제지간은 2촌, 부부 사이는 무촌, 즉 0촌이라는 건데 그만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공여자가 돼줘야죠. 부부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라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딸이 신장이식 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보였던 암이 신장이식 후 다른 장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힘들게 신장이식 해줬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주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딸의 노력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이가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해지는 길을 선택할 순 없어요. 사돈이 주서방을 아끼는 만큼 저 또한 제 딸이 아픈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돈 집안 가족들이 이식해주는 게 아닌 제 딸에게 부탁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니 이 문제를 제 딸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서방 자네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해해주게. 너도 엄마를 설득시킬 생각 하지 마라. 시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손을 뿌리치더니 화가 많이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선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모두가 이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한가득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병실 밖에서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남편의 신장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식해주는 게 쉬웠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화를 냈겠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식해준다는 말을 고민도 하지 않고 뱉을 수가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장기 이식이 장난이야? 그래요. 저도 형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요. 총각도 아니고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이식 문제로 합병증이 오면 그때 돼서 후회하게요? 배우자와 애들도 생각을 해야죠. 당신도 나서서 공여자가 되겠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둘째 형님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려고 그래? 아까 어머님이랑 둘째 형님 어머니랑 싸우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이 나와? 어머님은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이식을 해주는 것보다 둘째 형님이 직접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일인데 왜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그래? 만에 하나 둘 다 잘못된다 해도 애들은 형님 쪽 친정에서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어찌됐든 당신은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괜히 이식해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날뛰면서 둘째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난리칠 거라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잖아도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거든? 합병증이 정말 많더라고. 공여자도 평생 약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수명도 짧아진다더라.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 공여자가 훨씬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먼저 나서지 마. 둘째 형님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나서서 이식해 주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입을 다물고 있대? 저런 성격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다들 남편의 신장 이식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식을 한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뒤탈 없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남편 곁을 지켜주던 제 옆으로 시모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집에 잠깐 들렸다 왔다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붙였는데 시모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기, 고민 좀 해봤니?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것도 예상할 수 없다더구나. 아무래도 뇌사자들 중에서도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거라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내 아들한테 차례가 오기도 전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리면 그땐 이식을 받아도 소용이 없잖니. 의사도 현재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의 기회를 잡지 못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땐 이미 신장 이식을 해줘도 늦을 수가 있다는 거다.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벌써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킨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한 적은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배우자인 네가 이식을 안 해줄 이유 없잖니? 아까 사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사부인이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사돈이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는 거고 나중엔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꾸린 가정만 생각하거라.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날만 그리면 되는 거잖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때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다. 시모는 제가 서둘러 이식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졌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서둘러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줘도 되는지 검사를 진행했고 이식 적합성 검사와 신장 CT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장을 주면 남편이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세하게 체크를 했고 검사 결과 남편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수혜자인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장이 최대한 거부 반응 없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혈장 교환수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저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왔어요. 그렇게 수술 시간이 다가왔고 동시 이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신 마취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술 담당 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마취과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약간의 용량을 늘렸지만
저는 약간 몽롱하기만 할 뿐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는 더 이상의 과다 투여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종류의 마취제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술 중단을 권했고 결국 옆 수술대에 있던 남편도 수술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마취가 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다른 날 다시 수술 일정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들어온 저는 몽롱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저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게 되자 시모는 의사가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다며 자기 아들한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서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다음 날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면서 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취제 용량이 높았는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진정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몽롱함과 수면을 유도했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너는 정신사납게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어쩌니? 누가 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정제에 취해 잠에 빠졌으니 걱정할 건 없다만.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마취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얘도 그렇고 내 아들도 수술을 못 받아서 많이 불안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진정제 투여했다더만. 깨어나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더라. 아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기겠어?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병원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영식 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여자 이식 안 해주면 어쩌죠? 그런데 진짜 영식 씨가 이식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가능하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어. 내가 내 아들 기증받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짜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다. 너는 내가 조심 좀 하라니까.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달라고 얘기했었잖아. 너희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유,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직 40 초반이면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도 영식 씨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 이식 끝나면 폐기물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상관없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당연히 불안하지. 계획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 내 아들이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어? 거의 매일같이 너희 집에 드나들었잖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행동하면 안 되겠니? 일단 전현 콩팥 떼어낼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그때 돼서 폐기물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리 내 아들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 해도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돼서 그런 거죠. 신장 이식해주면 저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요. 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만큼 너를 향한 감정이 더 크다는 거다. 신장 이식 받으면 고장난 물건인데 당연히 이혼시켜야지. 나는 차라리 신장 이식 해주고 얘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니.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저도 이런 삶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이번 수술만 끝나면 드집 잡을 거 뭐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혼시킬 작정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조만간 뵙자고 전해드려.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영식 씨가 세상 떠나면 저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현 가족들 오는 것 같다. 너는 그냥 전현 친구라고 하면 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상황 봐서 조용히 빠져나가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여긴 다시 오지 마. 처음에는 진정제를 맞아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진정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모는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이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면을 쓰고 제 신장을 뺏으려고 연기를 했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내연녀와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실눈 뜨고 내연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윗집으로 이사온 여자였어요. 내연녀가 가정 있는 남편한테 접근했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언제나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행동했었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건 전부 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주고받았었는데 언제부터 눈이 마주친 건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 했던 저보다 좀 젊고 여우 같은 여자를 새 며느리로 받으려는 시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아는 지인인 척 연기를 하는 윗집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5년간 함께했던 세월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신장 이식을 안 해도 돼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연기하는 시모와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는 내연녀를 붙잡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취제와 진정제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윗집 여자를 향해 냅다 튀어나갔습니다. 시몬은 제가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병실문을 잡고 있던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부모님께서는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미 저는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가정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사 왔으면 조용히 살면 될 것이지. 나 몰래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나보고 친구라고? 엄마, 인연 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라고요. 언제부터였어? 그이랑 놀아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 몰래 쓰레기 짓을 했으면서 콩팥을 떼어달라고 그래?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다며? 콩팥 떼는 순간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방금 그랬잖아. 아니 얘가 지금 마취가 덜 풀렸나?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다. 마취 부작용이 환청이나 환각 증세 같은 게 있다더만. 네가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오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전현이 신장 이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신장 없으면 당신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신장 공여자가 한둘이야? 하루에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차라리 그냥 기다려요. 저런 여자 신장 받아봤자 기분만 찝찝하잖아요. 잠깐만. 너 지금 어디 가니? 곧 수술 일정 다시 잡기로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에 내 아들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뱃속에 내 아들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내칠 수는 없잖니. 그래서 잘 거슬려서 조용히 정리할 생각이었어. 워낙 거머리처럼 붙어대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너 몰래 마무리 지으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머머머,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머리? 지금 나보고 거머리라고 했어요? 내가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영식 씨가 나한테 다가온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쪽이랑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끌려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서 받아준 것 뿐이라고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어차피 상황 파악 끝났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테니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시몬은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저 몰래 내연녀를 정리하려 했다고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병실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 몰래 윗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제 손까지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몬은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신장 이식을 해주길 부탁했지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 감고 새며느리를 드리려 했다는 거에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그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내사자 신장이식 기다리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남편은 당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몇 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남편의 재산과 생명보험 제 몫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알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년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내연녀는 전 남편에게 버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는데도 거들떠 보지 않자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모습이 자기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헬스장까지 다니며 홀리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남편은 윗집 여자의 계획에 넘어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임신한 줄로 착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마취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남편한테 신장을 이식해준 뒤 폐기물처럼 버려졌겠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병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최고의 복수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네외와 동서내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병문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시모와 남편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모는 남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얼굴 한번 비춰주길 원하고 있지만 눈 감기 직전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서에게 듣게 된 소식은 남편은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폐와 여러 장기에 전이가 돼서 좀 더 삶이 단축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제 신장을 떼어주길 바랬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제 감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네요. 15년간 함께 살아왔던 삶이 후회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남편이 떠나면 생명보험으로 3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으로 제 아이들 잘 키우며 살아가려고요. 이게 최선의 복수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시댁 식구들에 대해 이야기 좀 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한 채 떵떵거리더니 결국 저희 아빠의 다리를 잡으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에 아빠는 그날 시댁 식구들의 상견례장에 나타나셨고 결국 아수라장이 되면서 시댁 식구의 인생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그때 당시 아빠는 꽤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셔서 관리하는데도 정신이 없으셨고 그중 하나의 점포를 저희 남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일반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을 하면서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업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같이 저녁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은연중에 아빠처럼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저에게 툭툭 던지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저희에게는 그만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착실하게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하다며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는 걸 얘기해 줬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 본인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주말에 친정집에 갔을 때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남편이 돌발 행동을 하게 되었네요. 장인어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점포 하나만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관리할 사람은 모자라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새로 확장하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지역에 제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뿐이지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으면서 갑자기 아빠 사업에 뛰어들어서 어쩌자는 거야? 나도 집안의 가장인데 언제까지 남의 회사에서 푼돈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 장인어른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동안 닦아오신 길 걷겠다는 건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위험 부담도 적고 뒤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장인어른, 부탁드릴게요. 아빠는 묵묵히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고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곤 잠시 뒤 사업에 기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새로 오픈하게 될 점포에 남편이 들어가서 일을 시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뻐 날뛰며 감사하다며 아빠의 선택에 좋아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남편이 완벽성에 가까운 아빠의 눈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아빠 밑에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몇 번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이끌어갈 정도로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아 일찍 포기했었어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빠의 완벽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뭐든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사업을 오래 한 아빠의 눈에는 보였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아빠를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 전공을 살린 일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때 알았어요.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체질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남편의 모습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의욕 또한 그저 그랬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죠. 괜히 아빠와 남편과의 사이만 더 멀어질까봐 불안해서 집에 돌아온 이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냥 지금 하는 일 하면 안 돼? 당신이 아빠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쉽지 않다니까? 당신은 그냥 회사에서 윗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며 일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월급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사업적으로 눈이 돌아간 거잖아. 나도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사장님 소리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회사에 박혀서 남의 돈이나 받으며 생활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회사에서 욕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기회가 있다면 잡고 싶고 내 용기를 장인어른께서 보신 거야. 그래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잖아. 분명 좋은 기회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의 의지를 꺾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선택한 길을 믿고 뒤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빠의 성격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점포 관리를 해야 할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받고 아빠가 새로 확장한 사업 점포에 들어가 아빠 밑에서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몇 년간 잘 이끌어오면 점포를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남편은 최선을 다해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점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며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번 다시 회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저에게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는 간절했던 것 같았네요.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가르쳐 줬을 때보다 더 심하게 남편을 대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빠의 잔소리는 처음 일을 배울 때보다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터득하게 되었네요. 결국 혼자서 점포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믿고 점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꾸준하게 사업을 성장시켜 오면서 인정을 받게 된 남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넘겨줄 때도 되지 않았나? 매출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니? 이 문제는 제가 강요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 아빠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내 아들이 뭐가 못났다고 3년간 무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한 배를 탄 가족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들도 서둘러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일만 죽어라 하라는 거야?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돈어른 당장 오시라 해라. 갑자기 일하는 곳에 찾아오셔서는 무작정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소란 피우지 마시고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 계세요. 1~2시간 뒤에 저희 부모님께서 매장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진정 좀 하시고요. 시모는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과거에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몇 년 뒤에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빠가 점포를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 아빠 또한 사위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에게 있어서 점포를 내어주는 건 자식을 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그런 것들을 시모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들 같은 사위를 믿어주지 못해서 안 주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시는데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부모님께서 도착하셨고 남편을 불러 따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장 밖에까지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잠시 뒤 매장에서 부모님과 밖으로 걸어 나온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과의 약속대로 점포를 내어주셨습니다. 항상 남편을 친아들같이 대해주신 아빠는 저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고, 자리를 잡은 만큼 저 또한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매장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에 저도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남편 옆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네요. 그리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그제서야 가족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도 잘했었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꼭 성공하겠다는 열정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점포는 남편의 명의가 되었고 그 책임감은 더욱더 크게 다가왔는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남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앞날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포가 아빠의 명의로 되었을 때와 다르게 소유권이 남편의 명의로 바뀌면서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가끔 상처를 주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제가 짐이 된다며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셨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다시 회사로 출근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매장에 나오는 거야? 일을 하라면 제대로 하라고. 나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들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직원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거 몰라? 사장이 늘어지면 직원들은 그걸 전부 다 보고 배운다고. 아빠가 제일 처음 강조하셨던 게 쉬지 않고 움직이며 관리하라는 거였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매장 사장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으면 조금의 여유는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쉬는 거 가지고 당신이 사장인 나한테 큰소리 치는 거야? 잔소리만 늘어놓을 거면 당장 내 매장에서 나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사돈어른이 돈이 많은 것뿐이지. 내가 봤을 때 매장 운영은 내 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구닥다리 방식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거 몰라? 요즘에 누가 무식하게 사장이 일을 해? 다 직원 굴려가면서 하는 거지. 언변만 좋아도 직원들은 알아서 잘 따라온다는 거 몰라? 무조건 몸으로만 때우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란 거야. 어떻게 너희 사돈어른은 일머리가 그렇게 없니? 솔직히 우리 매장이 지금까지 오픈한 점포들 중에 매출 1위 아니야? 그럼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출로 모든 게 확실시된 마당에 우리한테 큰소리 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카운터에만 앉아서 돈만 세고 있는데 뭘 잘한다는 건데요? 어머님도 이제 매장에 찾아오지 마세요. 직원들 눈치 보이고 불편해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오셔서 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사장이야? 내 아들이 사장인데 네가 뭔데 큰소리야? 어쩜 너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항상 한결같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추락해갔고 시모는 매일같이 찾아오셔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직원들을 갈구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직원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물어보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며 그동안 자신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 아르바이트잖아. 여기 시간 때우려고 온 거 아니야? 시급이 그냥 나오는 건 줄 아나 봐? 자신들이 땀 흘리며 발로 뛰어야 돈을 벌 테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어차피 일할 사람 널렸어. 저 사람들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줄을 서 있는데 손해 볼 거 없잖아? 버티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못 버티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야. 내가 사장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그래서 회사 때려치우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직원들 마음도 헤아려 줘야 하는 거지. 지금은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버님 얘기 좀 그만해. 내가 그동안 일 배우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 내가 사장이 되면 절대 아버님처럼 무식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을 해야지. 직원들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굳은 일은 사장이 다 하면 뭐하러 돈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제발 옛날 방식 좀 버리라고. 당신 계속해서 나한테 잔소리할 거면 다시는 매장에 찾아오지 마. 지금 옆에 있는 것만도 스트레스니까 그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네. 남편은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오로지 눈앞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있었어요. 이러려고 아빠가 남편한테 매장을 넘겨준 게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바뀐 두 얼굴에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결국 이 문제를 아빠에게 털어놓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듣게 된 아빠는 한참 동안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며 보통 사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본래의 성격이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사이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네요. 저 또한 너무 많이 변해버린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빠와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조만간 매장에 오신다고 얘기하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제가 한 말을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그곳을 다시 들어가라고? 여기에 쏟은 내 열정과 시간들을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직해. 나는 사장의 위치에서 돈 맛보며 인생을 즐길 거니까.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삶이었던 거야? 직원들 막 부려가면서 말 함부로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사장을 하고 싶었던 거냐고.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을 정도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날 힘들게 하면 우리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 당신이랑 함께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이야.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아. 쓸데없이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남편의 모습은 거짓이었고 제 앞에 서 있는 남편이 진짜 모습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계속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끝내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매사에 항상 불만이 많았던 남편이긴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까지 내치려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질 정도로 남편은 아빠의 부탁을 거절했고 저와 이혼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다니까요. 아버님, 그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나요?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사업을 한 지 몇 년밖에 안 되었지만 사람한테는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업에 타고났어요. 그만큼 운영 방식 또한 현재 시대에 맞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아버님께서 이제는 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직원들이 대화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소문이 사실인 것 같던데. 정말 다행인 게 저한테 매장을 넘기셨으니 그나마 점포 하나는 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버님 개털 되셨다면서요? 지금 줄줄이 쓰러져서 적자 난 곳 겨우 메꾸고 있다던데. 계속 버티셔봤자 쫄딱 망하실 텐데 더 힘들어지시기 전에 처분하시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에 쓰세요. 제가 일 배울 때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셨네요. 이래서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항상 저에게 하셨던 그 말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일어날 테니 살펴가세요. 자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동안 자네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정말 잘해줬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겐가? 그건 제가 여유 있을 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럼 이 점포를 다시 장인어른께 돌려달라는 건가요? 제 손에 들어온 걸 왜 다시 드려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그동안 도와준 건 생각 안 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아빠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줄줄이 사탕처럼 쓰러져가는 아빠의 점포를 하나둘 처분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매장을 정리한 뒤 모자란 금액은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아빠를 내쳤고 제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기까지 하면서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고 남편은 아빠와 저를 밖으로 밀쳐냈네요. 아빠는 고개를 떨군 채 씁쓸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다리를 떼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아빠와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던 이곳에서 아빠를 밀쳐냈다는 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아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충격이 가시지 않으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몸을 벽에 기대셨고 반복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댁에까지 모셔다 드린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가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살짝 당황해 하시더니 시모는 사온 음식들을 부엌에서 준비하고 계셨고 저에게 계속 눈치를 주며 나가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왔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을 싸온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겁먹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요즘 신경 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당신을 데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곧 있으면 내 동생 상견례 하는 거 몰라? 그런데 나한테 점포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대우가 달라질 텐데 그것마저 처분하고 장인어른 도와주면 그 집안이 동생을 얼마나 무시하겠어? 나라도 번듯해야 집안 전체에 기가 사는 거야. 절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정말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당신은 그럼 끝까지 그 매장을 잡고 있을 거란 얘기지? 나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네. 우리가 함께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우리 집안의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겠지? 빨리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집안에 남아있는 당신 물건들은 전부 다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럼 대화 끝난 것 같으니 그만 나가줘라.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을게. 당신 정말 나랑 인연 끝낼 거야? 나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주저앉았다고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동안 함께한 세월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예, 너는 그만 좀 하지 못해? 내 아들이 싫다잖아. 무슨 말이 그리 많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 좀 먹으려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장 안 나가? 그냥 이혼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질질 끌고 있어? 너희 집안이 망한 걸 왜 우리한테 그래? 아들, 빨리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전부 다 식어버리겠다. 제발 그 얼굴 좀 내 앞에 보이게 좀 하지 마라.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곤 더는 듣기 싫다며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저를 밖으로 밀쳐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알발로 내쳐졌고 신발을 제 얼굴에 던진 뒤 캐리어까지 밖으로 밀어냈네요. 그리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끝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배우면서 점포를 얻기 전까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남편은 더 이상 없는 존재였어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남남이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상처받았던 마음을 털어내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의 상견례 장소로 걸음을 옮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속에 들려오면서 아빠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었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었지만 모든 걸 걷어차버린 시댁 식구들 앞에 아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나타나자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멀뚱히 바라보고 있던 사이 저와 아빠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요?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 서비스 차원에서 음식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양가 집안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지연아, 그럼 준비한 것도 내어줄래? 오늘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잖아.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내가 준비한 게 빠지면 되겠어? 네, 사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음식들과 서류 여기 있습니다. 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야? 이건 우리 매장 서류인데 이게 왜 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우리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서류 받았는걸요. 저한테 명의 이전해줬고 서류상 끝났는걸요. 우리한테 사기치려는 거야? 자네 서류는 꼼꼼히 확인해봤나?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그 서류가 설마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정신 나갔다고 자네를 뭘 믿고 300평이나 되는 점포를 자네에게 그냥 넘겨주겠나? 차라리 그럴 거면 내 딸에게 넘겨주지.
서류에 적힌 대로 그 점포는 내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확실하고, 자네가 가진 서류의 명의는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네.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네에게 가짜 명의의 전서류로 계획을 꾸몄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알아봤겠지. 그런데 자네는 그냥 내가 건네준 서류만 보고 명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었잖아. 자네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였고,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머리로 사업을 하겠다고? 눈앞에 보이는 돈에 눈이 멀어 내 딸을 내치고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끝내 등을 돌려? 내가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 생각한 거야? 직원들한테 소문을 내게 한 것뿐이지. 자네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장소가 누구의 소유일 것 같나? 전에 하던 사업은 전부 다 처분하고 식당업으로 전환한 걸 모르고 있었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네에게 기회를 줬고, 자네는 그 기회를 계속 밀어낸 결과이니 어쩌겠나. 그동안 애썼고 퇴직금 정도는 주도록 하지. 아빠는 남편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몇 번이나 봐왔었다며 아예 매장을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가짜 명의 이전 서류 한 장 받아서는 좋다고 본색이 드러난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신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아빠는 남편에게 그동안 일해왔던 노동의 대가를 다른 직원들보다 못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봉투를 던져주면서 아빠와 남편이 사업자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한결같지 않은 모습으로 매장을 운영할 시 나가겠다는 약속된 내용을 남편 몰래 녹음까지 해두었던 걸 들려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상견례장에서 지불을 했고, 남편은 아빠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가짜 명의 이전 서류에 대해 소송을 걸어봤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내밀어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예전에 단둘이 대화하셨을 때 남편에게 상견례 장소로 소개해 주시면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철저하게 움직이셨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의 상견례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이 제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